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함께합니다. 최현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 조금 못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그냥 시작부터 이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진 채로 시작을 하네요. 전 그 라이브로 봤거든요. 축구요? 네, 새벽에. 네, 너무 속상하네요. 네, 자, 그래요. 우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팀들이 첫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차 예선 첫 경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3차 예선 최종 예선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네. 지금 아시안컵이랑 보셨다시피 아시아 팀들 전체적으로 전력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좀 주목이 됐던 게 홍명보 감독이 여러 가지 잡음 속에 선임이 됐고 첫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또 이렇게 주목되는 경기였는데, 우선은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고, 보통은 이제 홈 경기 매진일 텐데. 근 4년간 A매치 대표팀 경기에서 매진이 안 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6만 명도 채 안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6만 명이 채 넘지 않는, 많이 오긴 했어요, 사실은. 보이콘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또 이 티켓 값을 올렸잖아요. 올렸어요, 또 티켓 값도. 아니, 왜 티켓 값을 왜 올린 겁니까? 클린스만 위약금 해결하려고 티켓 값을 올렸나? 그런 말도 사실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올렸는데도 정말 5만 5천여 명이 와줬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아무리 대표팀이 실망스럽고 논란에 있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가대표 사랑, 그리고 한국 선수들 응원, 물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또 홈에 와서 경기를 펼치고 하니까 이제 그 지지와 응원을 확인할 수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장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아주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플래카드나 이런 거 들면서 정몽규 퇴진, 네. 홍명보 아웃, 네. 막 이런 플래카드 있으니까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네, 한국 축구 근조 네. 하고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이 경기 초반에 이렇게 처음 소개될 때도 야유가 엄청나게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그 화면이 나갈 때마다 다 우우하는 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좀 이렇게 직캠을 좀 보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는 이렇게 벤치에서 그라운드로 나와서 막 경기 지시를 막 하고 하는데, 경기 지시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비치니까 나오니까 홍명보 감독 사실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배짱 있어도 그게 그럼요. 쉽지 않죠. 네, 심적으로 부담도 되는데 관중들이 본인 얼굴이 잡힐 때마다 하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1차전 팔레스타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땄어야 되는 경기예요. 딸 줄 알았겠죠. 네.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도 약팀 팔레스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시끄러운 소리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좀 가라앉고 그래도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전반에 골이 안 나면은 정말 신승하게, 저는 그래도 지거나 비긴다는 생각을 안 했고, 한 2골 정도 전반에 골이 안 나면, 전반에 골이 나면은 3-4골 이상 5골까지도 이긴다고 봤는데, 전반에 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너무 무기력했죠. 이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선수들 몸이 확실히 좀 대체적으로 무겁고,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잔디 상태가 안 좋아요. 솔직히. 특히나 이제 상암 잔디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유럽 어디를 가든 한국 상암 경기장 같은 잔디는 없거든요. 유럽 아무리 하브리그래도 다 잔디 상태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좀 더 강팀, 수준 높은 팀이 좀 더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의외로 드리블하고 이런 트래핑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미스하는 경우를 손흥민 경기 중에서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도 무조건 팔레스타인은 이겼어요. 그럼요. 물론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돼서 첫 경기고, 그 다음에 야유가 막 경기 시작부터 나오고 막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선수들이 조금 위축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에도 설사
감독 없이 공석으로 경기를 해도 이겼어야 되는 경기 아닌가.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점유율이나 이런 거는 한 7대3, 뭐 네. 많게는 8대2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한국이 볼 소유는 많이 했는데 유효슈팅도 제법 나왔는데 후반전에 좀 나왔죠. 네. 골키퍼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했고 그러게요. 그 하마드 선수인가?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선수가 소속팀 없이 1년 넘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팔레스타인 감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지금 전쟁 때문에 리그가 중단이 되어서 1년 동안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원정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 한국이란 팀 상대로 승점을 거둔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비긴 게 아쉽다. 사실 한 골 먹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긴 했지만 근데 옵사이드가 맞긴 맞아요. 네네. 저도 몇 번 리와인드를 봤는데 근데 어찌됐든 또 한국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골대 맞는 것도 네.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출전 가장 선수 그래도 중에 활발한 가장 편이었어요. 조현우 네. 빼고 사실 네. 조현우 아니었으면 골 먹었죠. 골. 네네. 근데 필드 플레이 중에서는 제일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노마크 찬스에서 못 넣은 게 그 네, 부분도 이제 이강인도 인터뷰에서 그 부분이 또 동료들 특히 형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거를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결정적인 골 찬스 미스한 거 말고는 사실 패스도 좋았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안 풀릴 때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그게 장점이잖아요. 네. 어려울 때 혼자 힘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힘이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데 네. 어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그게 골로 말해야 되는 건데 골을 못 넣어서 손흥민 선수도 뭐 골대를 맞췄지만 골대 맞춘다고 스코어되는 게 그럼요. 아니니까 네. 0.5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게 아쉬웠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이임생 그 이사가 네.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저는 그때 저도 축구 오래 봤지만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아, 네. 뭐라고 그랬죠? 나볼피아나? 저는 무슨 파스타 이름 같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 자기는 감동을 했다고. 네, 네. 그 전술은 유럽 어느 감독보다 뛰어나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뭔가 하고.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나볼피아의 뜻은 무전술입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삼선 미드필더, 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이제 스위퍼가 되는 거예요. 김민재랑 그 김영권 사이에 가서 네. 쓰리백을 만드는 거예요. 변형된 쓰리백이 네. 되면서 그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핵심은 그게 이제 황인범하고 정우영이란 말이에요. 네. 삼선 미드필더가. 근데 그 빌드업에서 핵심이 거기서 패스가 2선 미드필드에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팔레스타인을 예상하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예상하는 것은 맞지만 팔레스타인이 약팀치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하는 팀이다. 맞아요. 거기서만 이렇게 꼬이면은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했는데 빌드업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 거기서 패스 미스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하고 이강인한테 볼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하고 그다음에 최전방 주민규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자꾸 후방으로 더 와서 공을 거기서 끌고 또 가려고 볼을 하는 끌고 거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꼬였고. 그러니까 전술 없는 축구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아쉬웠던 게 홍명보 감독이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재성 활용을 너무 못한 것 네. 같아요. 이재성이 그 이강인 손흥민한테 나가는 패스를 그걸 이재성이 해줘야 공격을 되는데 풀어주는 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재성한테 일단 볼 자체가 너무 안 왔고 네. 그게 부정확한 패스도 있었겠지만 이재성이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결국은 후반에는 이재성 빼고 황희찬을 넣었는데 네네. 황희찬 넣으면서 조금 살아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황희찬 스타일 자체가 조금 더 이재성보다는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스타일이죠. 돌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빌드업에서 완전히 패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패스가 빌드업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 이강인한테 볼이 잘 안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활동 내에서 더 내려와서부터 볼을 가지고 되니까 체력 소모도 더 빨리 되고 손흥민 이강인이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는데 아무튼 뭐 후반전에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골이 안 들어가면서 0대0 또 그 하마드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 네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암에서 팔레스타인 상대로 최종 예선 뭐 친선 경기도 아니고 0대0 비기면서 뭐 첫 단추를 아주 참담하게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았고
뭐 비교할 수밖에 없죠. 뭐 이제 옆나라 일본이 중국과의 첫 경기에서 완벽한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7대0 완승을 뭐 경기 시작부터 12분에 첫 골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골을 넣으면서 7대0 완승을 거뒀고 저는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실시간으로 못 보고 하이라이트 네. 봤는데 아니 중국 골키퍼가 저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냥 추풍 낙엽처럼 수비수들이 그 정도면은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진짜. 나름 슈퍼 세이브도 있었어요. 네. 사실 그 슈퍼 세이브였으면 진짜 두 자릿수까지도 네. 허용했었는데 야, 일본 선수들이 이 개인 조직력이 일본 축구 생명이었는데 네. 조직력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각 개인 능력도 있고. 개인 능력이 수비수 그냥 한두 명을 넣어 네. 다 쉽게 다 이강인이에요. 그러게요. 하여튼 뭐 일본이 중국에게 7대0 승리 그리고 또 좀 비교를 하자면은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한테 카타르가 아시안컵 우승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3대1로 이겼어요. 야, 역전승을 거두면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사우디랑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1대1로 비기고 야,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더 약간 실망감이. 네. 근데 또 호주는 바레인한테 1대5로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아 팀들이 상향 편준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팔레스타인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안타까운 게 10년 전 월드컵 준비할 때 알제리를 무시했다가 크게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광탈이었죠. 네, 근데 아직도 그때 레슨이 없는가. 네. 자기... 팀도 이제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그럼요. 진짜 상향 평준. 우리 아시안컵 때 다 경험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한테 하고 오만한테도 지고 요르단한테 지고 사실 누가 그런 걸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근데 맞아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제 월드컵 최종 관문인데 네. 첫 단추가 너무 어그러졌어요. 네. 너무 다음 주는 이제 오만이 팔레스타인보다 오히려 전력이 더 좋은 팀이고 원정 경기입니다. 중동 원정. 네, 다음 주에 좀 만회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경기 자체가 실망스러운 것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경기 끝나고 직후에 김민재 선수의 행동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글쎄요, 뭐 처음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서포터즈, 그러니까 붉은 악마 서포터즈석 쪽으로 와서 팬들에게 약간 팬들과 말을 주고받는 듯한 그리고 제스처를 했죠. 네. 손으로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 네, 맞아요. 이런 의미. 네, 뭐죠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뭔가 잠깐 얘기를 하고 떠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이게 무슨 팬들과 무슨 언쟁이 있었나? 대치가 있었나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전체 상황은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지금 논란이 경기 결과 못지않게 김민재 선수의 태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선수 개개인에 대한 비판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2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얘기하면서 유럽 축구할 때 투엘 감독이 김민재 사용법을 너무 몰랐다. 네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다그쳤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김민재 선수를 아끼고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번 김민재 선수의 돌발 행동은 정말 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붉은 악마 측에서 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밝혀지고 입장도 내긴 했는데 그 의견도 좀 그렇게까지 막 야유를 굳이 경기장까지 가서 야유를 퍼붓고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선수들도 인간인데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뭐 김민재 선수의 태도가 좀 선을 넘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한 워딩이 저는 거기서 더 정말 눈을 귀를 의심했는데 자, 그럼 한번 상황을 볼까요? 이제 우선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민재 선수가 끝나자마자 서포터석으로 가서 이제 좀 손은 몸짓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몸짓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선수들은 좀 응원을 해달라.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선수들은 응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 길게 말이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쳐다보다가 뒤돌아서서 이제 돌아갔는데 약간 돌아가면서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선수들 모두 이끌고 경기장을 돌면서 다시 이제 서포터석 앞에 와서 차렷 격리하고 인사하는 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관중 서포터석에서
선수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저희들은 선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만 김민재만 인사를 안 했죠. 김민재 선수만 인사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가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뭐 공격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김진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선수는 잘하고 싶다. 네. 그래서 선수를 응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했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 얘기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할 말인가. 저는 이제 또 그 이후의 워딩 중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치 처음부터 저희가 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응원을 하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도 그 워딩 나오고 바로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네. 한 번도 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국가대표팀을 응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면서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워딩을 하고 물론 이제 멘탈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되게 좀 민감하게 네네. 이렇게 감정적인 선수인 거는 알겠는데 이건 뭐 중2병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뭐 방송에서 나이가 김민재 선수가 어린 선수가 아니에요. 20대 초반이 아니래요. 이제 중고참이에요. 완전히 그럼요. 허리고 네. 대표팀에서도. 그래 어찌됐든 세계적인 클럽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동료 선수들 특히 후배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의 선수인데 이런 돌발 행동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정제되지 않은 워딩 네. 완전히 이건 비아냥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은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그 태도나 이게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눈빛, 그럼요. 몸짓 네.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기 중계 말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경기 시작부터요. 그런데 야유가 많이 나오고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몸 풀 때부터 관중들은 선수들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야유와 이런 그런 거가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거지 선수들을 네.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민재 선수 소개될 때도 환호와 박수가 네. 터지고 응원하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죠, 물론. 네, 그렇지만 이 김민재 선수가 거기서 왜 굳이 본인이 그 상황에서 야유가 협회와 감독을 향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서포터석에 가가지고 그런 태도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허리에 손을 얹고 인사를 거부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경기 바로 직후에. 아니 그거는 정말 이해 불가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심각성을 알고 그렇죠. 이런 김민재 선수의 행동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축구협회가 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비판이 있고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막상 경기 되고 팔레스타인전 쉽게 이기고 그러면 이제 여론이 좀 돌아설 그러니까요. 것이라 네. 이렇게 판단을 네,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축구협회 판단 미스가 네. 지금 왜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한 다음에 좀 경기들이 이기면은 자연스럽게 되겠거니 했는데 그 판단 미스. 홍명보 선임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홈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이기고 하면은 또 어차피 응원 가겠지. 사실 모든 이 상황이 축구협회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갔잖아요. 일단 네. 조 편성이 완전 꿀조가 됐고 그렇죠. 네. 1차전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첫 경기가 이제 한국에서 그다음에 약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네.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어찌됐든 경기력에서부터 또 결과가 말해주듯이 참담한 결과가 나오다 네. 보니까 이제는 축구협회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선수들도 뭐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어선하고, 네, 그리고 뭐 관중들 사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절대적인 응원을 다른 어떤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 세계에 절대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네. 어느 경기가 열리든 A매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열리는 경기에는 붉은 악마 또 이제 일반 축구 팬들이 다
다 가서 응원하잖아요. 네. 어떤 나라든 가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졌었는데 야유가 당황은 터져나오고 됐겠죠. 뭐 그런 분위기가 당황스럽고 짜증도 나고 경기도 안 풀리고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태도, 네, 그런 태도를 선을 넘어서 경기 직후에 바로 관중석에 다가와서 보인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맞습니다. 이 선수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다 감안해더라도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팔레스타인전은 무조건 이겨서 승점 네. 상점을 땄어야 된 네. 경기예요. 시간이 뭐 다음 주 오만전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사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네. 그런데 선수들에게는 좀 위기의식 이런 거는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봐요. 네. 쉽게 생각했던 팔레스타인전을 망쳤기 때문에 오만전에서도 3점을 따지 못한다? 네. 이거 진짜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사실 이제 B조가 한국,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이게 이제는 랭킹 순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6팀 중에서 5위, 오만이 6팀 중에서 4위 팀입니다. 랭킹 순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들 상대로 만약에 2번 연속 승리를 따지 못한다, 3점을 따지 못한다 그러면은 맞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라크가 어찌됐든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 조 1위가 됐어요. 네. 사실 뭐 이라크는 그래도 이 B조 중에서는 한국 다음에 전력이다 그럼요. 이렇게 봤는데 어찌됐든 승점을 땄기 때문에 지금 첫 경기지만 네. 일단 조 1위가 됐는데 오만전에서 3점을 추가하지 못하면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앞으로 이 신체적 또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동 원정이란 걸 감안해도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 진출국 숫자가 늘어나서 뭐 본선은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팬들의 좀 분노와 실망감이 상당하다라는 거 좀 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저께 새벽에 그거 보다가 정말 하루가 다 망쳤어요. 지금까지 이 기분이 오고 기분이 좀 있어요. 나빠요. 네,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드디어 어제 NFL 풋볼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진짜 슈퍼볼 못지않는 맞대결이 개막전부터. 맞아요. 네. 재밌긴 하더라고요. 지금 우승 후보인 캔사스시티 칩스와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번즈의 두 팀 다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들인데 그렇게 전력 평가를 받죠. 두 팀이 이제 맞붙어는 개막전이었는데 제 경기도 재밌었어요. 27대 20으로 일단 좀 스코어가 나야지 또 풋볼도 그렇죠. 재밌죠. 네, 캔사스시티가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을 했고요. 이번 주말에 일제히 팀들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원정으로 시즌 개막을 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네, 클리블랜드 않아요. 네. 브라운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두 팀의 색깔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팀 컬러나 이런 전술 운영이 상당히 비슷한 그렇죠. 브라운스랑 네. 카우보이스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두 팀 다 좀 강력한 패스러시, 디펜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팀의 오라인이 그 강력한 디펜스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 경보 발령인 거죠. 네. 야, 색 당하면 진짜 허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풋볼은 네. 이 메이저리그 야구나 NBA 농구처럼 경기수가 많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초반 한 3-4경기, 5경기까지 이게 뻗어나가지 달리지를 못하면은 사실 이게 동력이 안 생겨요. 그렇죠. 네. 17경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풋볼은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가 이 오프닝 경기를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 첫 단추를 어떻게 끊느냐가 중요하죠. 네. 전체 시즌 그거를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평가가 카우보이스 조금 엇갈리거든요. 지금 작년보다는 떨어지죠. 랭킹을 봤을 때 NFL 공식 파워 랭킹으로는 필라델피아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 조금 아래 있어요. 어떤 근데 평가는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지구 필라델피아를 누르고 우승 후보로 꼽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엇갈리는 평가들이 네. 있는데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첫 경기 만만치 않은 상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이번 시즌 첫 단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실은 작년이 정말 이 좋은 찬스였는데 어찌됐든 결과가 안 좋았기 안 좋았죠. 때문에 네. 선수들에게도 올 시즌도 사실 승부를 못 건다 그러면 정말 이제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나요. 네. 맥카시 감독하고 프레스캇의
현재 계약상으로는 마지막 시즌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승부를 봐야 되는 해인데 네. 쉽지는 않아요. 네. 일단 뭐 공격에서 사실은 전력이 많이 누수가 좀 떨어지는 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 이 몇 경기를 어떤 경기를 하느냐.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지더라도 이 희망을 보이는 경기가 안 나오면은 네. 사실 초반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지금 클리블랜드 브라운 상대로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약간 언더독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긴 하죠. 제가 네.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승산이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이 컬러가 비슷하잖아요. 디펜스 패스러시가 강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마이카 파슨스라든지가 이끄는 달라스의 좀 디펜스가 클리브랜드와 왓슨 크로백을 더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올 시즌 카우보이스가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희망이 있다는 게 저는 디펜스로 보거든요. 네네. 디펜스 이 코디네이터도 바뀌면서 네. 상당히 이제 좀 재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멤버 변화는 별로 없었고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 워낙 디펜스가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저도 클리블랜드가 물론 디펜스가 좋은 팀이긴 한데 이 브라운스 대비 카우보이의 디펜스가 결코 밀린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또 색을 많이 당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닥 프레스캇이 정말 좀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고 빅게임에서 좀 보여줘야 돼요. 네. 이게 오프닝 게임은 많은 또 시선을 받고 그렇죠. 관심을 쏠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경기. 공격에서는 이제 변수가 시딜램이 연장 계약 좀 갈등 때문에 사실 프리시즌을 호흡을 전혀 못 제대로 소화를 못했죠.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경기에 닥 프레스캇과 시딜램 와이드 리시버의 호흡이 잘 이제 이번 시즌 시작에 잘 맞을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 코리시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스프링 캠프 아예 건너뛰었는데도 하기요, 뭐, 네. 해주잖아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네. 시디램 선수도 뭐 이미 다 검증 끝난 선수이기 리그 때문에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중에 한 그래서 명이죠.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변수가 이제 러닝백이 토니 폴라드가 나가고 엘리엇이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제 러닝 게임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좀 변수가 공격에서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달라스 많은 점수 차이가 날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네, 양팀 모두 네, 조금 팀 컬러가 비슷해서 비슷해서 네. 많은 점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시즌 첫 경기에 좀 승리를 거두면서 시작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네, 오후 3시 반 경기고요. 원정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 이제 팍스에서 중계를 하는데 이번에 해설진이 탐 브레디입니다. 네. 어허. 탐 브레디의 이제 해설 데뷔 무대가 탐 브레디 광고 많이 찍더라고요. 네. 또 그것도 또 탐 브레디의 해설을 듣는 재미도 또 쏠쏠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야말로 네, 달라스 카우보이스 한번. 자, 응원합니다. 네, 스포츠 톡톡 여기까지고요. 최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동안에 달라스의 가을 날씨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군요. 또 만끽하시는 주말 되시고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